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몇 개 오래전부터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이번에 그럼 뉴럴 네트워크로는 시계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지수를 쓰려고 합니다. 20년치 코스피 지수 200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데이터를 쓰는 거고 종가만 가져왔으니까는 정말 단순한 이제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건데 이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는 어때요?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했을 때 학습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얘한테 이제 시계열성을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뭐 아리마 모형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죠? 똑같은데 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AR, 오토 리그레션을 몇 단계 앞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내가 다음 단계를 예측할 거냐 얘기했었잖아요. 실은 RNN이나 지금 얘기하는 LSTM 같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도 똑같습니다. 나한테 학습 데이터셋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몇 스텝까지 데이터를 나한테 줄 거야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길게 잡으셔도 되고 짧게 잡으셔도 되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시계열 정도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입력 데이터셋이 요만큼 있으면은 그 다음 하루,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있으면 그 다음 하루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파란색은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빨간색은 종속, 예, 예측용, 종속 변수, 예,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실제로 타임 스텝은 제가 60일로 했어요. 그래서 60일 동안에 이제 주가 지수를 가져다가 나머지 다음 날에 주가를 맞추게끔 지금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총 4,879개의 데이터 레코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이제 순환신경망이라는 걸 만들 건데 많이 들어봤죠? 순환신경망, RNN이라고. RNN을 RNN을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만들었던 네트워크 데이터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풋이 지금 60개나 있으면 적어도 60개 이상의 댄스 레이어를 구성하게 되면은 60개 이상의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가중치 셋이 만들어져야 돼요. 가중치가 만들어지고 아웃풋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RNN을 만들어 보면은 하나밖에 안 생겨요.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순환 신경망인 이유가 뭐냐면은 타임스탬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60일이면은 60일 전, 첫날. 첫날에서 둘째 날로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의 가중치를 써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그대로 같은 가중치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필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가중치가 스텝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대로 똑같은 가중치가 쓰여서 가중치 수가 엄청 줄어들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중치를 가지고 이렇게 데일리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때도 여기서부터 에러텀이 이렇게 전파되는, 역전파가 되는. 그렇지만 같은 가중치가 재학습돼서 계속 경사하향 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이런 모델이에요. 인풋이 하나 있으면 A라는 것을 통과해서 어떤 H라는 값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H는 뭐지? 난 H를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히든 마코프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가중치랑 결합이 돼서 어파인이 돼가지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값이 있는데 그게 다음 단계의 값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의 값이 아니고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냥 숨어 있는 뒤에 상태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데이터가 다음날 데이터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날 데이터가 들어오되 어파인드에서 들어오되 얘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 날의 히든 스테이트가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개 데이터가 인풋이 돼서 오늘의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가 쫙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RNN을 돌리고 나면은 내가 인풋으로 넣어준 60일치의 데이터도 있지만 동시에 60일치의 히든 스테이트가 존재를 해요.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학습하냐면은 마지막에 이런 식이에요. 최초의 히든 값은 우리가 랜덤하게 그냥 줍니다. 가중치 주듯이 0을 줘도 되고 뭐 1을 줘도 되고 랜덤하게 주고
첫날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어파인이 돼서 여기 베타까지 묶어가지고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얘가 다음날에 참여를 합니다. 또 이거 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12일만 그렸는데 이거 제가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60일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12일까지 그렸는데 자 12일까지 왔어요. 그럼 히든 스테이트 12일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 값을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냐면은 덴스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결국엔 최종 Y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 게 어떤 시계열성을 쭉 통과시켜서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던 시계열성을 가지고 얘가 어떤 벡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 이걸 보통 이제 뒤에서 설명하시면 컨텍스트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벡터를 들고 있는 거예요. 피처 벡터를. 이해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H12입니다. 이 H12가 다음 값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라서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RNN은 다층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히든 스테이트가 10개, 20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 벡터 값이 다차원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 생각했듯이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딱 전달했을 때 이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다차원 공간 안에서 요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움직임은 다 그 주변의 점으로 찍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공간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데에 찍힐 수 있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인포메이션이 충분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 값을 예측했을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맥락을, 시계열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를 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해돼요? 네. 몇 번 다시 생각해보면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플 RNN을 한번 돌려보면,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이제 10개를 세웠어요. 히든 스테이트가 10개 나오게끔 RNN 자체를 이제 10개로 세웠는데, 보시면은 가중치가 지금 120개만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20개 만들어지고, 심플 RNN 10개로 구성이 됐고, 덴스 레이어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RNN 쭉 통과시키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걸 댄스로 해가지고 최종 값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피팅을 해보면 앞에 이제 4,000개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피팅을 해보면 이제 로스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값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가중치가 계속 바뀌면서 이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 값을 이 값을 어떻게 가중치들이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걸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계열이라든가 이런 시계열 만약에 이렇게 가는 시계열이나 이렇게 가는 시계열이 그 다음 값이 다 동일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벡터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벡터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이 되겠죠. 그걸 학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쭉쭉 줄어들고요. 10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RNN 모델 자체가 이제 그 과거의 흐름을 이제 쭉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계속 불러와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이 모든 걸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완전히 핏을 못했지만 그래도 RNN을 통해서 예측한 값이랑 그다음에 실제 값이랑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구성이 되는 거를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RNN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쭉 끌고 가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되게 충격적인 사건들을 까먹어요. 예, 왜냐면 지금 현실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에 IMF를 우리가 맞았어. 아니면 내가 과거에 진짜 얼음바닥에 한번 제대로 넘어졌어. 한 3년 지났어요. 오늘 눈이 와. 얼어 있어. 까먹은 거야. 까먹었어. 그래서 또 뛰쳐나갔다가 또 넘어져.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RNN한테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정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정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네. 뉴럴 네트워크는 간단해요. 뭔가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보정하려면 가중치를 늘리면 돼요. 네. 자원을 많이 쓰면 뭐든지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한된 모델이 롱숏텀 메모리라고 해서 LSTM이라는 모델 되게 많이 화두가 되는 모델이고요. LSTM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아까는 RNN이
이 초록색 덩어리 하나에 어파인 돼가지고 지나갔었는데 안에가 되게 복잡한 무슨 회로 기판처럼 생겼어요. 그렇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실은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희한하게 아까는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어파인으로 넘어갔었는데 선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 선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앞에 차원에서 히든 스테이트 말고 뭐가 하나가 더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은 인풋하고 앞전에 히든 스테이트가 전달이 되면 여기서 시그모이드, 요거 시그모이드 모양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해요. 이거 되게 트릭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뉴럴 네트워크 구성할 때 예측을 위해서 0 또는 1 값을 맞출 때 시그모이드 많이 쓰시는데 실은 이거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이 역할 LSTM에서 쓰는 이 제한 역할을 쓰기 위해서도 되게 많이 써요. 뭐냐면은 내가 현재 데이터와 지금까지의 시계열의 맥락을 전달을 해줬는데 이쯤에서 이 시그모이드가 하는 역할은 스위치를 킬까 끌까예요. 예, 이 스위치를 켜서 정보를 전달해 줄까 아니면 꺼서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들어가지냐면은 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는 다시 이제 인풋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스위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탄H로 그냥 바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 위에 히든 스테이트 말고 C라고 하는 그 롱텀 메모리가 하나 더 있어요. 롱텀 메모리가 하나 더 있어서 셀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정보를 쭉 전달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번 시계열 정보를 입력을 해줄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입력을 해줄까 말까? 그 다음에 이 셀 스테이트가 히든 스테이트한테 정보를 줄까 말까? 이거를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분석하는 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런 조건일 때는 이 데이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데이터를 썼으면 좋겠어. 했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다가 중간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영의를 반영해서 곱하기만 만들어 버리면은 이 데이터가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스위치 역할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비선형성을 극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전달하는 방식하고 셀 스테이트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셀 스테이트 정보를 히든 스테이트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스위치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따위로 연결만 했는데 이게 된다고? 그래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셀 스테이트에서 저장해야 되는 건 뭐고 셀 스테이트에서 가져오고 있는 그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를 가져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계열성을 가져오는 히든 스테이트의 영역하고가 중첩이 되면서 내가 지금 인풋받은 데이터 말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험을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의 스테이트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결과물은 히든 스테이트를 연결해 가지고 예측을 하게끔 만들어지는데 이 뒤에 숨어 있는 이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 이 셀 스테이트가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LSTM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똑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미터가 480개로 4배 이상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네, 롱텀 메모리, 숏텀 메모리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가중치를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비선형성과 복잡성을 가미해서 나는 시계열적 분석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면 얘도 10번만 돌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음, 아까보다 좀 더 이제 더 상승분을 좀 더 따라왔고 어떻게 보면 LSTM이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그 지그재그보다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스무스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 결과적으로 지금 그 순간순간 그 조급하게 지금 순간의 히든 스테이트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긴 기간의 롱텀 메모리도 같이 이용해서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이제 조금 더 스무스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합쳐서 보면 네, 이런 모양이죠. 비슷비슷하네요. 네. 좀 더 학습을 시키시면 좋아져요, 둘 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히든 스테이트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마지막. 이 시기열성의 마지막. 물론 중간을 빼셔도 돼요. 중간을 빼셔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60일이라는 시기열 기간을 전달을 했을 때 그 시기열 기간을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벡터, 피처 벡터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하는 뉴럴 네트워크 수업을 계속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이 피처 벡터라는 공간을 딱 끄집어냈을 때 이렇게 이 모든 데이터를 함축하는 추상화시켜서 함축하는 이 피처 벡터라는 걸 딱 뽑아냈을 때 이걸 갖고 무궁무진한 여러분들이 뭐 유형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논문을 쓰실 수도 있고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벽돌 분석할 때처럼 그냥 잘라낸 겁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덴스 레이어 이 끄트머리에 있었던 덴스 추축을 그냥 잘라내 버렸어요. 잘라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잘라내면은 마지막 결과물이 예측값이 아니라 히든 스테이트 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거를 이제 지금 RNN하고 그다음에 LSTM에서 한번 추출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얘는 값이 아니잖아요. 지금 10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는 추상화된 숫자 체계니까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의 10차원 공간 안에서 각각의 지금 시계열성, 4,800개의 시계열성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맥락이 속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우선 한 10개 정도로 이게 나눠서 RNN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나눠져요. 0번 클러스터도 있고 클러스터 1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그냥 상승인 거죠. 상승이고 클러스터 2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인 거고 3도 올라갔다 이제 떨어지는 모양들 뭐 4나 5 같은 경우에 좀 지그재그하고 4는 이제 상반기에 좀 올라 있다가 뒤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버티다가 쭉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K민지 클러스터링 자체가 어떻게든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왕따들도 다 집을 찾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이슈들인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 8이라든가 그래서 보시면은 다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 중에 탑3만 뽑은 거예요. 최상위에 있는 3개만 뽑아왔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이 날짜에 히든 스테이트하고 다음날 히든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날 히든 스테이트는 실은 벡터 다차원 공간 안에서는 거의 비슷한 벡터를 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벡터만 바라보더라도 시계열성의 맥락을 물론 다음 날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맥락을 하나의 벡터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조축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0일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히든 스테이트를 딱 뽑았을 때 그 날짜에 내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가 어디냐라는 걸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가 되게 막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되게 여러 소속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는 같은 클러스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긴 기간 동안에 똑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RNN에서 나눈 기준이기 때문에 RNN 입장에서는 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벡터가 똑같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K민지니까. 그렇지만 클러스터를 나눴을 때 입장에서는 나름 같은 종족이다. 예, 시계열상이 유사하게 나는 분류를 한다라고 보고 이렇게 긴 기간을 가지고 간 거고요. 그 다음 끝나고 다시 또 긴 기간을 오고 끝나고 다시 긴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이런 맥락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LSTM도 마찬가지예요. LSTM도 똑같이 지금 그 히든 스테이트 부분을 쪼개가지고 이제 넘기고 나면 얘도 이제 10개의 클러스터로 나눠보면 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죠? 네, 올라가는 애들, 있다가 떨어지는 애들 아마 거의 비슷한 날짜일 거예요. 비슷한 날짜들의 움직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처럼 이제 표현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장기간이 계속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고 잠깐 튀었다가 또 이제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을 잘 학습해 보시면은 시계열성이 이게 뭐 클러스터를 뭐 DB 스캐닝으로 해봐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시계열성을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서 어떠한 분류로 보는구나, 어떠한 구성으로 보는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분석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돼요? 음.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언제든지 잘라내고 분해하고 학습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벡터들을 추출해서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재결합하거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 말할 때 매니폴드라는 영역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토인코더에서 얘기했던 피처 벡터라고 하는 이제 축소된 차원 공간 안에서 실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다차원 공간이 머릿속에 바로는 안 서겠지만 자꾸자꾸 이 다차원 공간들을 머릿속에 함의를 가지면서 다양한 분석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분석 방법들을 착안해낼 수가 있어요. 네.